그런데 이런 실제 부자들은요, 이렇게 대운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그 시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어렵겠죠. 그 시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풀어 나가는 분, 그러한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하는 거겠죠. 선생님, 부자가 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흙수저를 갖고 태어나도 금수저로 또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내담자분들도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 그러면은 뭐 그냥 팔자에 따라간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흙수저로 태어나도 금수저로 바꿀 수 있고 금수저로 태어났어도 흙수저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선생님, 그런 게 사주에도 나오나요? 아니면은 제가 미래를 좋게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올렸다시피 내 인생의 경영학, 내 인생의 나침판, 그리고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이 사주팔자를 잘 들여다보면은 내 미래를 또 긍정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비록 버스를 타고 다니지만 나중에는 포르쉐를 몰고 다닐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지금은 버스를 타고 다니신다 하더라도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운테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분과 그릇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내 인생의 효율성을 높이는 삶을 살다 보면은 당연히 포르쉐도 타고 다닐 수 있겠죠. 제 주변에도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렸을 때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자기 직업의 분과 그릇을 잘 맞춰서 또 운의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그런 운테크를 잘 하셔서 실제로 굉장히 크게 성공하신 분도 계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계신 그런 가도를 달리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분들은요, 자신이 타고난 그 사주팔자의 원국, 그리고 나의 대운의 흐름, 세운의 흐름을 잘 활용하시고 또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내 사주팔자를 이용하고 운의 흐름을 이용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서 이걸 말하기 전에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사주는 도구일 뿐이지 중요한 거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부자들이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내담자분들이 가끔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타고났나요? 그런 글자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은요, 직업이 모두 다 달라요. 이들은 그런 각기 다른 직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사주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성 같은 경우, 내 사주에 인성이 굉장히 많다. 인비식재관이라고 해서 육신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 인성이 많다라고 하면은 내가 갈고 닦은 나의 실력, 그런 것들을 문서화시키는 교장, 뭐 이런 거, 등기권리증이나 아니면은 자격 면허, 그리고 학위, 아니면 그런 기술, 이런 것들로 굉장히 큰 부를 이루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비겁을 갖고 태어났다. 비겁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재물을 겁탈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굉장히 흉신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큰 부자들은 비겁이 많습니다. 내 돈을 겁탈해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겁이라는 건 내 전문성입니다. 내 노하우예요. 노하우 형태의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직업을 영위하시다 보면 굉장히 큰 부를 이루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그런 재벌 기업 회장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재미난 거는 사실 재벌 회장님들이나 창업가 분들, 아니면 뭐 재벌 2세 분들 다 보게 되면은 큰 도둑 사주팔자가 많습니다. 큰 도둑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겁탈을 당할 수도 있지만 겁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마케팅이라는 게 그래요. 이 마케팅에 부가가치를 붙인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내 가치 기준 내에서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10%를 붙이든 120%를 붙이든 그건 그들의 자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소비자들은 산단 말이에요. 그러한 팔자가 사실은 재벌 사주 팔자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에요, 큰 도둑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갖고 태어난 사주 팔자의 장점이 각기 달라요. 그런데 이러한 장점들을 더 부각시켜서 더 활용해서 직업을 영위하고 재물 활동을 하다 보면은 크게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제가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즘 부업이 대세죠. 부업으로 시작해서 그거를 큰 사업화로 바꿔서 큰 돈을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까요? 애초에 이 B라는 일을 잘하는 그러한 사주팔자로 타고났는데, 보통은 대개 우리는 어렸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거를 더 선호하고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게 내 사주팔자랑 안 맞으니까 굉장히 괴로웠던 거죠.
이 부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이게 나랑 맞네? 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이 부업을 갖다가 메인 나의 사업으로 만들어서 빵 하고 크게 터지는, 그래서 성공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원리와 비슷한 겁니다. 자,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에이, 또 그냥 또 하는 소리 한다. PD님 눈빛만 봐도 딱 그래요. 또 이렇게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제 사례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큰 그런 회사에 입사를 해서 생활을 했었어요. 직장 생활을 했는데 사실 제가 타고난 그 팔자, 제가 타고난 분과 그릇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리학을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해왔긴 했지만 이거를 토대로 이게 내 강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부업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는 제 메인 사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주를 어렸을 때 본 게 아니라 다 크고 나서 사주를 봤는데 내가 내 사주에 맞지 않은 직업을 지금 이루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 가능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돼요. 장도리로 태어났어요. 장도리를 갖고 태어난 목수예요. 그런데 내가 참치잡이 어선에 탔다 그러면 빨리 내려서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속 거기에 있다 보면은 나랑 맞지도 않고 내 쓰임새가 100%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나도 스트레스 받고 돈벌이도 잘 안 되고 인생의 효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PD님도 20대 초반에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전 사실 전공을 때려쳤어요. 전공이 어떤 거였어요? 저 노래했어요. 노래였어요. 네. 근데 그때 어땠어요, 당시에? 근데 좋았는데 자꾸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꾸 내가 타고난 그 무기와 팔자, 분과 그릇과 안 맞아서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민 되게 많이 하셨었죠. 네, 맞아요. 그런데 주변에 친구분들 보시면 그런 일이 맞지도 않은데 끝까지 밀고 가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네. 어때요, 그분들은 지금? 뭐 아직 막 크게 이룬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좀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든지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 판단이 들면요, 빨리 그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선택지로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현실적으로 또 말씀을 드려서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운이라는 거는 항상 그 흐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 운이라는 것은 대운이라고 해서 또 내 인생에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지는 그러한 운의 흐름이 있는데, 그러한 운의 흐름이 들어올 때마다 또 내 인생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운의 흐름의 변화는요, 또 내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시험이라고 할까요? 시험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런 실제 부자들은요, 이렇게 대운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그 시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어렵겠죠. 그 시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풀어나가는 분, 그러한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하는 거겠죠. 우리 PD님도 한 살 대운으로 이렇게 대운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우리 PD님이 어렸을 때 한 10대 때부터 계속 노래 연습을 하셨을 텐데 20대 대운으로 바뀌면서 21세 대운으로 바뀌면서 PD님의 생각이 또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저 근데 진짜 그때 딱 21살 때 자퇴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때 어땠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됐었죠. 거의 우울증 환자처럼 지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본인이 그러한 시험 문제 있죠? 그거를 어려운 문제를 자꾸 풀어내려고 그렇게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PD님이 그때 당시에 시험 문제,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나 이거 못 풀겠어 풀지 않고 그냥 쉬운 길로 갔으면, 쉬운 문제만 풀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그죠? 변화가 없이 내가 뭘 잘하고 어떠한 무기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철학도 없이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살았겠죠. 이렇듯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10년마다 들어오는 이 대운이 바뀔 때마다 어려운 시험 문제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다 보면 내 대운이 바뀔 때마다 무언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씩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주는 항상 내 인생의 경영학, 내 인생의 나침반,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내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대운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만, 운의 흐름을 잘 타고 갈 수 있어야만 큰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 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재물운, 특히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재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사주에는요, 명리에는 인비식재관이라고 해서 이 육신이 있어요. 인성, 비겁, 식상, 재성, 관성. 그 중에서 오늘은 재성을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 인비식재관 모두 인성,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재성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재성이라는 거는 돈과 연결이 돼요. 하지만 다른 십성들도 다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재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성이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재성은요, 정제와 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나눠지는 이유는요, 내가 돈을 버는 그런 방식, 그런 형태,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제는요, 한 번에 크게 들어오고 크게 나가는 그러한 돈의 속성을 얘기하고요. 뭐 예를 들면 사업 품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사업인 분들의 그런 형태 있죠. 그런 것들을 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정제는요, 따박따박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수입, 가장 보편적인 예가 바로 월급, 그게 아니면 월세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재물을 정제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요, 내 사주 원국, 내 사주팔자 내에 어떠한 재성의 속성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업의 길로 가야 하는 경우가 나눠지기도 하죠.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또 재성이 어디에, 사주에 어디에 적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그게 진짠가요? 네, 맞습니다. 사주팔자라는 건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개의 기둥, 연, 월, 일시, 이 4개의 기둥에 천간지지로 이렇게 2글자씩 들어가서 사주팔자입니다. 그런데 그 재성은요, 연주,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일지, 시간, 시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발현력이 다르고 그 형태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월주에 재성이 있어요. 월주에 재성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매일 출근 도장 찍는 그러한 환경, 그곳에서 벌어들이는 그러한 수입의 형태, 일거리의 형태, 그리고 내가 재물 활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 형태가 됩니다. 환경이 되기도 하고요. 시주에 있는 재성은요, 내 개인적으로 그냥 말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그러한 재테크의 환경이라든지 내 개인적인 그러한 공간에서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돈벌이, 그러한 일거리 금전 활동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성이 원국에 이렇게 손상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갖추신 분들은 돈의 감각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한쪽으로 확 쏠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재성이 이렇게 수출에 있어서 천간지지에 이렇게 몰려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재물적인 그러한 감각이라든지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 사주 속에 있는 재성을 잘 파악해서 나한테 잘 맞는 그러한 방식으로 금전의 활동을 열어가고 유지하고 추구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게 가장 긍정적이겠죠. 자,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재미난 그런 또 생각이 하나 났는데요. 옛날에 제 친구 중에 온라인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던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온라인 게임을 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레벨업에 집중하는 사람이랑 그 게임 내에서 아이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게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 후자에 속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것만 하면 뭐가 그렇게 재밌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그 친구 사주를 들여다봤거든요. 보니까 재성이 한쪽에 다 몰려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친구가 만약 물건을 사고 팔고 그래서 돈을 버는 행위를 현실 세계에서 더 집중을 했었더라면 더 크게 벌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PD님,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친구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뭐 하세요? 온라인 유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 내에 재성이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돈 버는 감각, 돈머리, 이런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런데 또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꼭 이러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부자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정말 부자 사주를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사주인데요. 이렇게 보게 되시면 말년에 큰 이런 재물복이 있으신 분이죠. 자, 이분의 사주는 누구일 것 같아요? 말년에 큰 돈? 뭐 회장님 아니죠?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가 된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삼성? 삼성에 누가 떠올라요?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 네. 이 사주는요, 그분의 부친이신 이병철 회장님의 사주입니다. 자, 이분은요, 경술년, 무인월, 무신일, 그리고 임술시에 이렇게 타고나신 사주를 갖고 계십니다.
재성은요 딱 시상, 시간에 임수, 편제가 딱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요, 재고귀인 사주라는 사주가 있어요. 내가 깔고 앉은 그 자리에 재물창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라고 해요. 그러한 귀인이 앉아있다라고 해서 재고귀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사년, 신축월, 임술일에 태어나셨는데 시주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지에 술편관, 술토 편관을 깔고 앉아 계셔서 재고귀인, 나의 재물창고를 내가 깔고 앉아버렸다 라는 그런 사주 팔자 구조가 됩니다. 아까 앞선 분보다 확실히 무언가 더 뚜렷하게 어렸을 때부터 재물운이 강하게 발현되는 걸로 보여지네요. 근데 이병철 회장님보다 더 부자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의 아들 이건희 회장님이죠. 오. 삼성도 결국에는요, 이건희 회장님 그 당대에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재물적으로 보면요, 이건희 회장님이 타고난 저 사주팔자의 재물운을 보면 훨씬 더 강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신의 사주를 들여다보고 나 재물복 맞네? 우리 아버지 부자네? 라고 해서 안주했을까요? 더 예민하고 더 기민하게 재물 활동을 일구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언도 있었잖아요. 삼성이 인류가 되기 위해선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고. 그래서 삼성이 전부 다 바꿔버렸죠? 그래서 초인류 기업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내 사주는 내가 태어났을 때 타고난 거지만 그 타고난 내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바꿀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바꿔야 될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대운이 바뀌었을 때 그 변화를 피하지 않고 해결해 나아가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언젠간 나도 나한테 재물복이 찾아오겠죠. 명심하세요. 어떤 사주든 활용하는 사람만이 내 사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